수학으로 대화하기 말랑말랑 수학회화입니다. 저는 동아사이언스 정한길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수학 동화 최은혜 편집장입니다. 네, 저는 현재 부산의 송수초등학교에서 5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맡고 계시는 학급이 유명한 이유가 세금 내는 아이들. 책도 내셨어요.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고. 네. 이 수업을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되셨는지 처음 시작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힘들었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저도 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을 들었었거든요. 실생활에 쓸모가 없어요. 네, 저는 경제를 공부했는데도 사회 초년생 시절엔 예금이랑 적금 차이를 구분 못할 정도로 진짜 금융 문맹이어서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맞닥뜨리게 될 실질적인 금융 개념들을 좀 집어넣자 생각이 들어서 뭐 저축이나 뭐 투자, 보험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활동을 구성을 했죠. 한 해 한 해 좀 진화가 되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첫 해는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고요. 일단 제가 첫 해에는 이제 물가 상승을 생각을 안 했어요. 저희 반 화폐 단위가 미소인데 40미소짜리 과자가 3월 달에는 사 먹기 힘든 거였는데 한 6, 7월 되니까 별거 아닌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첫 해는 이제 실직자가 안 나오는 시스템이었어요. 아이들 수만큼 직업의 수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늘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관리를 안 해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달 되면 월급이 무조건 얼마가 들어오니까 안전망이 너무 튼튼하니까 오히려 일을 할 그 욕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 안 하고 그냥 나는 이번 달 번 거 바로 쓰고 다음 달 월급으로 또 과자나 사 먹고 이렇게 생각해. 돈 관리를 할 목적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직자도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런 활동할 때 어떤 아이들은 자기 직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극적으로 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본인 직업 수행을 제대로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니까 일단 다음번에 그 직업을 못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같이 좀 의논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직업 수행 이제 체크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행을 잘 하는지 이제 점검을 하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월급 삭감 이런 페널티도 주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서 봤던 영상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탈세, 임금 체불, 횡령 막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직접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한 게 이제 세금 횡령 사건이랑 그 다음에 임금 체불, 그 다음에 또 계약서에 아이들한테 불리한 조항 넣어서 독소 조항 떠오르는데 일단 세금 횡령 같은 경우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제가 대통령인데 세금을 횡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보다 높은 사람이고 어른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그 근거를 들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 활동을 꾸렸던 거고, 그 다음에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 사파 중에 이제 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회 수업인데 그러면 사파로 두지 말고 애들은 월급 받고 있으니까 직접 경험해 보게 해주자 해서 그렇게 적용을 시켜갖고 계약서에 불리한 점을 넣어놓은 거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멀지 않은 일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근로소득을 얻기 시작할 때부터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활동을 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임금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막 너무 억울해서 막 울거나 선생님한테 화를 내기도 하나요? 반응이 굉장히 격해요. 진짜 무섭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애들이 이 활동에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오늘 월급 받을 줄 알고 지금 사업하는 물건 다 사놔가지고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사실 이게 초등학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어디 뉴스에서 그냥 9시 뉴스 틀면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독소 조항은 어떤 독소 조항을 넣으셨고 아이들이 어떻게 불이익을 받은 건가요? 이제 저희 반에는 근로계약서를 쓰거든요. 직업을 갖게 되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건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해서 쓰는 걸 자연스럽게 하는데
잘 안 보고 쌓이려고 네, 하는 네, 네.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도 그래요. 네, 사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동이 네.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쁜 마음 먹은 사람 만나면 또 맞아요. 큰일이 날 수 있는데 싶어가지고 하나를 바꿔놨죠. 이제 선생님이 월급을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된다. 이거를 딱 한 조항만 바꿔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대여섯 명은 이미 사인을 했어요. 근데 꼼꼼히 보는 한 아이가 보고 선생님 이거 5원 조항 뭐예요? 라고 하는 순간 계약서 찍고 내지 말고 사인하지 말라고 이미 사인을 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아직 안 냈죠. 저한테 내지 않고 사인을 하고 이제 저한테 갖다 주기 전에 다른 친구가 발견해서. 발견을 해서 다행히 다들 이제 사인을 이제 지우거나 뭐.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하시는 활동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이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를 하면 선생님 몸무게에 따라서 수익이 올라갔다 뭐 떨어졌다 손실도 봤다가 이런 시스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제가 좀 살이 쪘어요. 수익이 네,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빼야 되는데 생각하면 안 돼서 아이들만 좋아하고 있어요. 처음에 투자 종목을 몸무게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좀 아이들이 이것도 역시 놀이처럼 재밌게 그리고 아이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몸무게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떠올라서 그러면 이걸로 한번 좀 단순화시켜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적용을 시켰죠. 어떤가요? 애들이 좀 수익을 잘 내던가요? 대부분 수익을 내더라고요. 제가 정보를 줘요. 정보를 매일매일 주니까 제가 뭐 먹는지 이제 급식 때 선생님이 밥을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설 전에는 할머니 집 가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배운 어떤 투자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는 친구도 있나요? 많진 않은데 간간히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에서도 어쨌든 빈부격차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빈부격차 때문에 아이들이 좀 의기소침해진다던가 혹은 좀 반에서 그런 우열이 생긴다던가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반은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이거든요. 금수저, 흑수저가 없어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서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지나면 빈부격차가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저는 그거는 빈부격차 자체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서 또 스스로 돈 관리를 해서 그리고 쓰고 싶은 것도 참아서 이렇게 형성된 빈부격차는 저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올해는 저희 학교에서도 좀 마음 맞는 선생님들이 이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라들이 형성이 여러 개가 되면 또 새로운 시스템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라 간의 교류하는 무역 내용 이게 또 6학년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이제 사회 수업에 저희 반에서는 뭐 A4 용지가 나는 나라고 몇 반은 또 쓰레기 봉투가 나는 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과 수출까지 배울 수 있겠네요. 혹시 수학 관련해서도 이 세금 내는 아이들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자율 같은 건 백분율이 나오니까 6학년 수학 시간에 또 백분율을 다룰 때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소재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좀 많이 쓰거든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상황을 보면 얘들은 왜 이렇게 뭘 많이 만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빵을 만드는데 뭐 200g 왜 또 빵을 만드냐고 그냥 사 먹지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또 적용시키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활동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공부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냥 애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런 어려운 용어들도 저희 반에 뭐 실수령의 이런 용어들을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이제. 내 이자를 내 월급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생활에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하면서 자연스럽게.